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와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베 일본 총리가 결국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예. 아베 야스쿠니 참배는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네. 12월 26일 집권 1년이 되는 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국내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하락한 지지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참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는 한때 지지율이 70%까지 치솟았었는데 특정 비밀보호법이라는 논란이 아주 많은 법을 강행해서 처리하면서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베가 1년간 무슨 공약을 지켰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한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경한 자세를 보여서 지지율을 지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참배 후에 신사 경내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었고요. 또 총리실은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가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기 위해서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이런 내용의 영문 보도 자료를 외신 기자들한테 뿌렸습니다. 네.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이라든지 또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쪽 회장, 누카카 의원 이런 사람들은 참배를 끝까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한번 참배할 거라면 내년이면 너무 늦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참배하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라는 명분으로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일단 우선 해치워버리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무리 자제해봐야 한국 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실망감, 자신들만의 실망감 이런 것을 참배의 또 다른 배경으로 설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아베가 주일 한국 대사를 면담했다든가 아니면 한일협력위원회 또 한일의원연맹 이런 데 행사에 다 참석해서 좀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지난달에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별 소득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일본 극우와 보수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예. 예, 미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일단 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이 어제 공식 성명을 통해서 첫 번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자 우방이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킬 행위를 한 것에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 이 사람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고 또 미일 동맹의 상징인데요.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따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 국무부도 워싱턴에서 주일 미국 대사관의 성명과 똑같은 입장을 따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일 과거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라는 것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미국의 반응이 미일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동북아를 관리하는데 미국이 동북아를 관리하는데 장애가 좀 생겼을 뿐이지 이 미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망언이라든지 또 침략에 관한 발언,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게 나올 때는 미국이 조금 세게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신사 참배에 대해서만큼은 짧은 시간만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이나 중국의 불만을 좀 달래고 가는 제스처를 취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두고두고 미국의 전략 운용 이런 데 골칫거리가 될 건데요. 미국 언론들 쪽에서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석유 수출을 40년 만에 재개하는 건가요? 일본 산케이 신문이 어제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의 여러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서 석유 위기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 정책을 수정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오바마 정부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원 천연자원위원회 모코스키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내년 1월에 석유 수출 해금의 이점과 주의점 이것을 정리한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또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최근에 석유 수출 재개와 관련해서 의회 또 의회와의 협의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계 단체죠. 미국 석유 수출 협회도 수출 금지 해제를 정부와 의회에 요구할 방침을 표명했다고 산케이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셰일가스라는 것 예. 생산 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석유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셰일 에너지의 개발로 원유 생산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셰일 가스라든지 석유 이런 것을 통칭하는 말이 셰일 에너지인데요. 이거는 뭐 일반 원유나 가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질은 똑같은 건데 시추와 채굴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지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는 데에서 지난 16일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16년이 되면 미국이 하루 약 9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1970년에 960만 배럴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이 2020년대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2020년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거라는 관측도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미국이 1975년부터 금지해온 원유 수출을 푼다는 겁니다. 네, 시추와 채굴 기술이 발달해서 이 셰일가스 생산이 된다는 거는 예. 그만큼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셰일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모래와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진 암석 뭐 이라는 뜻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위 수압 파쇄 기법이라고 해서 물을 강력한 압력의 물을 쏘아가지고 그거를 뽑아내는 건데요. 이 기술은 다른 나라에도 셰일 에너지가 많이 묻혀 있지만 미국에서 이 기술 또 채굴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셰일 에너지라는 것의 여파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셰일 에너지가 머지않은 장래의 국제 정세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판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우선 미국이 중동에 신경을 쓸 이유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서 친미 국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또 일부 국가들하고는 전쟁을 했던 거는 에너지 확보 전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면 상당한 정세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러시아의 힘은 많이 빠질 텐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여러 나라, 특히 유럽에다가 수출하면서 돈도 벌고 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 가스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러시아의 그런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최근에 많이 쫓아와서 G2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쫓아오는 힘이 조금 떨어지고 미국하고 보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미국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셰일 에너지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들도 요즘에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한테 위기 요인이 됩니다. 당장 미국이 내년에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 동남아 국가들에 유입됐던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동남아 국가들이 벌충하려면은 대미 수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수출 환경이 안 만들어지면 동남아 국가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반값 등록금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미국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웬만한 직장인의 한 해 연봉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런 반값 등록금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등록금 자체를 줄이기보다도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교원단체 등의 통계를 보면 미국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1학년 신입생이 실제 학교에 낸 올해 등록금이 전년보다 45% 정도 줄었는데 정부와 학교에 학생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요즘에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등록금을 내리면 사립대학의 명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미국적인 사고방식인데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적게 인하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